경기 시간은 추가 시간 7분이 주어진 상태에서 95분 47초, 경과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정확히 1분 13초가 남은 상황이다. 경기가 끝나기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역전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공을 몰고 들어가면서 패스할 곳을 찾는 중에 손흥민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패스를 한 것이다. 손흥민의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퍼진 원더골이 여전히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날 경기에 패배가 손흥민이 빅찬스를 무려 2회나 놓쳤기 때문이라며 패배 원흉으로 손흥민을 비난하고 있어 팬들 사이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축구 전문 분석 방송인 BBC 매치 오브 더 데이는 손흥민이 놓친 빅찬스는 2회가 아니라 1회라고 말하며 오히려 손흥민이 넣은 마지막 골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골이라고 분석해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첼시와의 프리미어 리그 14라운드에서 패배하면서 현재 리그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축구 팬들은 포스테코글루도 문제지만 결정적 찬스를 날린 토트넘 몇몇 선수들의 쓰레기 같은 플레이가 패배의 원인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전을 2대1로 앞서던 토트넘은 후반전에 무려 3골을 얻어맞으면서 4대2로 패배할 위기에 있다가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놓고 손흥민의 원더골이 터지면서 3대4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골을 넣은 손흥민이 때문에 졌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국내 대형 커뮤니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가마차는 슛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슈팅이라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몰고 들어가며 슈팅하고 보면 왼쪽은 상대 수비수 2명이 막아서고 있어 슈팅각이 없고 오른쪽은 골키퍼가 막아서고 있어 역시 슈팅할 공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유일한 각은 상대 수비수 2명 사이를 뚫고 차는 것밖에 없는데 골대와 손흥민이 차는 위치가 골대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공이 휘어질 만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 상황 역시 손흥민이 빅찬스를 놓쳤다고 말하지만 이것도 들어갈 수 없는 슛찬스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침투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가 뒤에서 손흥민의 어깨를 잡아채며 손흥민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어서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손흥민의 몸을 밀어서 손흥민이 슈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이런 방해가 없었다면 손흥민은 완벽한 노마크 상황을 맞이하면서 바로 슈팅을 할 수 있었다. 상대의 고의적인 파울과 방해 때문에 손흥민은 균형을 잡기 위해 불필요한 스텝을 더 밟아 슈팅할 타이밍과 공간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상대 골키퍼가 나와 골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두 경우는 그렇다 치자 손흥민이 완벽한 노마크 골을 못 넣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BBC 매치 오브 더 데이는 몇몇 팬들이 주장하는 빅찬스 미스 중 이 장면 단 하나만 언급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몇몇 전문가들 역시 손흥민이 이 상황에서 빅찬스를 놓친 것은 맞다고 말하면서 현재 득점 랭킹 1위인 모하메드 살라는 빅찬스 9회, 2위인 홀란드는 13회, 8위인 올리 와킨스 14회, 첼시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그렇게 잘한다고 칭송받는 팔머는 총 15회이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 이전에는 빅찬스 미스 2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손흥민이 빅찬스를 놓치는 이유는 손흥민에게 너무 많은 수비 부담을 지워 체력을 쓸데없는 곳에 소모하게 하는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때문이라며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은 양쪽 풀백을 공격할 때 지나치게 전진시켜 공격이 끊어지는 경우 그곳을 공략당해 자꾸 실점을 하며 이 때문에 이날 경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인 손흥민이 우도기가 비운 자리를 커버하느라 전력으로 스프린트를 하며 체력을 소모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드리블을 하고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을 하기 때문에 체력을 비축했다가 폭발적으로 써야 하는 유형의 선수라고 말하면서 공격수가 풀백의 수비 커버를 하느라 체력을 소비하는 것도 모자라 중앙까지 내려와 공을 운반하고 돌파까지 하고 어시스트까지 하는데 체력을 모두 소모하면 스프린트를 하고 마지막에 슈팅을 할 때 자세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저런 식으로 골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체 없이 90분을 풀타임으로 뛰는 동안 손흥민은 체력이 거의 바닥이 났을 것이 분명한데 마지막 원더골을 넣을 때의 집념을 보면 손흥민 때문에 졌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추악한 못이라고 반박하면서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이 어시스트한 것을 날려먹은 람케와 사르 그리고 PK 헌납한 비수마의 처참한 플레이가 패배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매체 BBC 매치 오브 더 데이는 손흥민이 기록한 마지막 원더골을 분석하면서
메디슨과 손흥민의 호흡이 이제 무르익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마지막 골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말하며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팀원들에게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놓고 2대4로 지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역전은 불가능하지만 코너킥 상황이라 한 골 정도는 만회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메디슨이 돌파를 하기 시작할 때 손흥민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 손흥민은 메디슨이 좌측을 뚫고 들어오자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뒤로 이동해 온사이드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사이드로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보며 골문을 바라보고 상황을 파악하며 골이 들어갈 수 있는 좀 더 좋은 슈팅 각도를 찾아 들어가 메디슨의 패스를 받으려고 사이드 스텝을 밟으며 이동하는데 이 복잡한 좁은 공간에서 이 위치를 찾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손흥민의 축구 지능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디슨은 이 복잡한 공간에서 손흥민이 어떻게 움직이고 슈팅할지를 알고 있는데 최대한 골문 쪽까지 자신이 공을 운반해서 손흥민에게 연결만 한다면 골이 터질 것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공을 밀고 들어가며 손흥민을 쳐다보고 손흥민 역시 메디슨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공을 몰고 있어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패스를 줄 것을 확신하며 패스를 받을 준비를 하며 바로 슈팅을 할 수 있도록 잔스텝을 밟으며 준비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고 앞에 있던 아치 그레이가 일부러 슈팅을 하는 척하면서 공을 뒤로 흘려주는데 이 미세한 조력 때문에 상대 골키퍼가 역동작에 걸린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골문 쪽은 이미 상대 수비수 2명과 오도기가 있는데 손흥민은 아주 영리하게 오도기를 이끈 것은 주장으로서의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일부 팬들은 메디슨이 저 상황에서 믿을 것은 손흥민뿐이라 패스를 한 것도 감동적이지만 아치 그레이와 오도기가 손흥민을 돕기 위해 저런 움직임을 했다는 것, 그리고 손흥민이 저 복잡한 상황에서 저 공간을 순간적으로 찾아 들어가 슈팅각을 잡아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울 뿐이라고 말하면서 저러니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시즌 초반에는 자신이 슈팅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손흥민을 돕는 어시스트도 하는 걸 보니 철이 들었나 보다 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의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